2025년 12월 미국 정보분석본부에서 한 베테랑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들이 같은 하늘을 보고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한국의 위성 한 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성의 이름은 아리랑 7호. 발사된 지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은 위성이었습니다. 보통 위성은 정상 작동까지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궤도를 안정시키고 센서를 보정하고 수없이 많은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는 달랐습니다. 서울 도심 한강 그리고 민감한 지역까지 미국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해상도의 영상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25년 경력의 미국 위성 영상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왜 미국은 이 위성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 일을 해낸 걸까? 그리고 결국 왜 미국은 아리랑 7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의 나로에서 25년간 위성 영상 분석을 해온 베테랑이죠. 세계 모든 국가의 위성 성능을 꿰고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유럽. 어느 나라가 무슨 위성을 쏘아 올리는지 다 알았죠. 그런 제가 2025년 12월 10일 완전히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버지니아 본부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료 마크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죠. 워커, 이거 당장 봐야 해. 그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25년 경력에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모니터에 띄워진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해상도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무슨 위성이야? KH-12? 우리 최신 정찰 위성 말이죠.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이래요. 아리랑 7호. 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농담하는 거지. 진담이에요. 8일 전에 발사됐답니다. 8일. 겨우 8일 전에 쏘아 올린 위성이 벌써 이런 영상을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보통 위성은 발사 후 6개월은 시험 운영을 해야 합니다. 궤도 안정화, 센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 점검. 그런데 8일 만에 정식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도심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이 보였죠. 그런데 세상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세단인지 SUV인지 명확히 구분됐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색깔까지 보였죠. 이게 0.3m래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cm 크기를 구분한다고요.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한강 고수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죠.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이 보였어요. 손에 든 물병까지 식별됐습니다.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군사위성급이야. 한국이 민간위성으로 이걸 했다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마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죠. 발사 5일 만에 첫 영상을 공개했대요. 그리고 이미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답니다. 뭐라고요? 5일 만에 첫 영상을? 그럼 궤도 안정화에 23일, 센서 점검에 12일. 도대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한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는 북한 지역 영상을 띄웠습니다. 평양 외곽의 군사시설이었어요. 탱크가 줄지어 있었죠. T-62인지 T-72인지 명확히 구분됐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의 종류까지 보였어요. 한국이 이걸 공개했어? 아니요. 비공개 샘플이래요. 하지만 능력을 과시하려고 우리한테 보낸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를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한국이 게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완전히요. 1시간 후 회의실에 소집됐어요. CIA 부국장, NSA 분석팀장, 국방부 우주군 사령관,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아리랑 7호의 영상이었죠. 한국은 민간 위성으로 우리 군사 위성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불가능해. 누군가 외쳤죠. 0.3m 해상도는 극비 기술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그것도 8일 만에 작동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민간에 판매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우리 군사기지도 항공모함도 전부 30cm 해상도로 찍힐 수 있습니다. CIA 부국장이 물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걸 개발한 거지? 2016년부터입니다. 9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어요. 우리가 중국, 러시아만 주시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일했던 겁니다. 기술은 어디서 가져왔어? 독자 개발입니다. 제 대답에 모두 놀랐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00%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외국 기술 하나 안 들어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사령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는 왜 몰랐지? 한국이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발사 전까지 극비였습니다. 심지어 발사 당일에도 대대적인 홍보 없이 조용히 쏘아 올렸어요. 새벽 2시 21분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9년간 한마디도 없이 개발했죠. 그리고 발사 5일 만에 첫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말이에요. NSA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죠. 한국은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문화예요. 떠들지 않고 일부터 하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입니다. 그것도 최상위권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조용히 확실하게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죠.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위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 정도지. 자부심은 있었지만 과도한 흥분은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뭘 만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조용히 겸손하게 그저 일을 해낸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랑 7호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런 성능을 낸 건지 알아내야 했죠. 팀을 꾸렸습니다. 광학 전문가, 궤도 역학자, 시스템 엔지니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어요. 한국 위성을 완전히 해부해. 명령을 내렸죠. 먼저 기본 스펙부터 확인했습니다. 무게 1840kg, 고도 550km 태양동 기궤도, 하루 14회 한반도 재방문. 평범하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스펙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지? 제가 물었습니다. 광학 전문가 리사가 답했죠. 카메라예요. AEISS-HR이라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거 있잖아. 네, 있죠.
하지만 우리 건 군사위성용이에요. 1조 원 넘게 들었고요. 한국은 민간 위성으로 비슷한 성능을 냈어요. 예산이 얼마였어? 약 7천억 원이래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70%도 안 되는 돈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렌즈 기술은? 리사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100% 한국산이래요. 한화 시스템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화? 네, 한국의 방산업체죠. 그런데 광학 기술도 세계적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방산업체가 이런 정밀 광학을 만든다고요? 센서는? 역시 국산이에요. 아주 높은 감도를 가진 CMOS 센서래요. 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발사 5일 만에 첫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보통은 몇 달 걸리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발사 전에 이미 모든 테스트가 끝난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9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작동한 거죠. CMG 시스템에 대해 아는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궤도 역학자 톰이 답했어요. 제어 모멘트 자이로요. 위성 자세 제어 장치인데 엄청 빠르고 정밀해요. 어느 나라가 쓰죠?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한국이요. 한국이 독자 개발했어? 네. 이게 핵심이에요. CMG가 있으면 초당 2도 이상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목표물도 정확히 찍을 수 있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R이랑 7호의 핵심. 1. 0.3M 해상도 광학 카메라 국산. 2. CMG 고기동 자세 제어 국산. 3. 초정밀 센서 국산. 4. 완벽한 사전 준비 9년. 5. 빠른 운영 개시 5일. 결론이 뭐야?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했어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죠. 한국은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어요. 작은 나라, 제조업 강국, K-팝의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주기술 강국이었습니다. 12월 11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R이랑 7호로 찍은 북극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빙하의 균열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무료? 제가 되물었어요. 7천억 들여 만든 위성 데이터를? 네. 기후변화 연구에 쓰라고 공개했대요. 이건 우리 사고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죠. 한국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또 다른 뉴스를 가져왔어요. 유럽 우주국이 한국과 협력하겠대요. 일본도 손을 내밀었고요. 뭘 원하는데? R이랑 7호 데이터 공유요. 대신 자기네 위성 데이터를 줬대요. 윈-윈이네. 그렇죠. 한국은 혼자 독점하지 않아요. 같이 나누면서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똑똑한 전략이에요. 데이터를 팔면 돈을 벌지만 적을 만들죠. 데이터를 나누면 친구를 만들어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저는 한국우주청 웹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윤영빈 청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R이랑 7호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로드맵을 찾아봤습니다. R이랑 7호, 8호. 계속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달 착륙선, 화성 탐사. 이 사람들 진심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R이랑 7호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국장이 놀랐어요. 극비 기술을 공유한다고? 그렇대요. 평화적 목적이라면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보통 나라들은 기술을 숨기죠. 한국은 오픈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일어났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작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협력을 선택했어요. 나누고 함께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전략이었죠. 똑똑하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독점하면 적을 만들어요. 공유하면 친구를 만들죠.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12월 12일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아리랑 7호로 실시간 산불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뉴스였어요. 실시간? 네. 적외선 센서로 열을 감지해요. 산불이 나면 30분 안에 알려준대요. 마크가 설명했죠. 그리고 이것도 무료로 제공한답니다. 전 세계에요. 국경이 없어요. 불은 어디든 날 수 있으니까요. 미쳤나? 좋은 의미로요. 한국은 자기들 위성을 인류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한 거죠. 그날 오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어요. 우리 위성들이 감지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LA 북쪽 50km 지점에 화재 발생. 좌표 전송합니다. 우리 소방당국이 확인했어요. 정확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20분 빨랐죠. 이건 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위성이 미국 산불을 더 빨리 찾아낸 겁니다. 다음 날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 가. 예? 아리랑 7호 기술을 배워와. 그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12월 13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불과 11일 전에 발사된 위성 때문에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배우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다고. 한국이 선생님이 되고 미국이 학생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겠죠. 9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위성, 다음 기술, 다음 꿈을.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작아도 늦게 시작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우리가 놓친 혁명.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세상은 조용히 바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한국은 역사를 썼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14일 아침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죠. 환영합니다, 워커 박사님.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좋은 시기에 오셨어요. 아리랑 7호 성공으로 다들 들떠 있거든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상철 원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로 배우면 되는 거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큰 스크린에 실시간 아리랑 7호 궤도가 떠 있었어요. 지금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설명했죠. 40분 후면 한반도 상공이에요. 발사한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9년 준비했으니까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프로젝트 팀장 김태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AEISS-HR 카메라. 0.3m 해상도를 구현합니다. 10년간 개발한 우리 고유 기술이에요. 렌즈는 몇 장이죠? 제가 물었어요. 7장입니다. 전부 초정밀 연마했어요. 오차 범위가 나노미터 단위죠. 나노미터. 저는 감탄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 CMG 시스템.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초당 2.5도 회전이 가능해요. 2.5도면 계산해 봤어요. 3분 안에 180도 회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빠르게 바꿔가며 촬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AI 기반 영상 처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어요. AI를 위성에 탑재했다고요? 네. 초기 처리는 위성에서 하고 상세 분석은 지상에서 해요. 데이터 전송량을 70% 줄였죠. 세상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처럼 할 수 없죠. 그래서 똑똑하게 해야 했어요. 똑똑하게? 네.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했죠. 이 원장이 덧붙였어요. 미국은 100을 투자해서 100을 얻죠. 우리는 70을 투자해서 100을 얻어야 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니 더 창의적으로, 더 열심히, 더 똑똑하게 일한 거죠. 실제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스크린에 영상들이 떴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모두 놀라운 선명도였습니다. 그리고 북극, 아마존, 사하라. 전 세계를 찍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하시나요? 요청하는 모든 나라와 공유합니다. 평화적 목적이라면요. 무료로. 기후 재난은 무료예요. 상업적 용도는 유료고요. 하지만 저희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더 나은 세상이요. 우리 위성이 지구를 지키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쓰지 않았어요. 도구로 쓰고 있었죠. 인류를 위한 도구로. 오후에는 위성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아리랑 7호의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지금 한반도 상공 통과 중입니다. 관제사가 말했어요.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너무나 선명했죠. 확대해 볼까요? 클릭 몇 번에 광화문 광장이 확대됐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저 사람 빨간 외투 입었네요. 관제사가 웃으며 말했죠. 정말이었어요. 옷 색깔이 구분됐습니다. 이게 550km 상공에서 찍은 거예요? 네. 실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이 떴어요. 동해였습니다. 배들이 떠 있었죠. 저건 어선, 저건 화물선, 저건. 관제사가 설명했어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도 보여요? 수심 50m까지는요. 물론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능하지만요. 저는 놀랐습니다. 광학 위성으로 잠수함까지 탐지한다니. 북한 쪽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관제사가 이 원장을 쳐다봤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북한 동해안이었습니다. 항구가 보였죠. 잠수함 기지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상어급 잠수함입니다. 관제사가 담담하게 말했죠. 선명했어요. 너무나. 잠수함의 종류까지 구분됐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네, 군사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써요. 저녁에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어요.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죠. 30대 중반이요. 김 박사가 답했어요. 젊은 팀이죠.
9년 프로젝트면 20대 때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네. 저도 20대 후반에 합류했어요. 이제 30대 후반이 됐죠. 9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대단하네요. 우리 꿈이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위성을 만드는 게.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선진국들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넘쳤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죠. 겸손했지만 자신감 있었어요. 실패도 많았을 텐데. 물론이죠. 627번 실패했어요. 627번. 네. 하지만 62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627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만든 게 아리랑 7호였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다음 위성, 다음 꿈을 위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꿈꾸는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다. 다음 날 아침 발사 현장 영상을 봤습니다. 12월 2일 새벽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 베가 -C 로켓이 서 있었고 그 안에 아리랑 7호가 들어 있었죠.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연구원들의 긴장된 얼굴들. 9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3, 2, 1 발사.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44분 후 위성 분리 성공. 그리고 1시간 후 첫 교신 성공. 성공했다. 관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껴안는 사람들,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9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제 청춘을 다 바친 프로젝트였거든요.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우리가 해냈다는 게. 이 원장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특별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육에 투자했어요. 사람을 키웠죠. 그리고 기술을 개발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그 결과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했어요. 늦었지만 빨랐죠. 부족했지만 창의적이었어요. 다음 계획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리랑 7A 8호가 대기 중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죠. 그리고 달 착륙선 화성 탐사. 꿈은 끝이 없어요. 자신 있으세요? 물론이죠. 우리가 627번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 자신감이 좋았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CNN, BBC, NHK. 모두 한국의 위성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이 원장이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진리는 간단해요. 어려운 건 실천이죠. 우리는 9년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다른 나라에 조언한다면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느려요. 같이 하면 빨라집니다. 그날 저녁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워커 박사님, 오늘 뭘 느끼셨어요? 이 원장이 물었죠. 겸손함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 우리가 배울 게 많더군요. 서로 배우는 거죠. 네, 그렇네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주는 넓어요.
함께 해야 갈 수 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동료로서의 악수였어요.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박 3일이 꿈 같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1.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2. 시작이 늦어도 괜찮다. 3.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4. 함께하면 더 강하다. 5. 기술은 나누는 것이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뤘죠. 그리고 그 꿈을 세상과 나눴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아리랑 7호 작은 나라의 큰 교훈. 결론은 이랬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다. 세상에 메시지를 보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증명했다. 작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늦어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부족해도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아리랑 7호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정신의 승리다. 627번 실패하고도 628번째에 도전한 정신. 9년을 견딘 인내. 세상과 나누는 관대함.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아리랑 7호의 진짜 의미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돈이 아니라 정신을.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이것이 미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겠죠. 발사 15일째.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겸손하게, 조용히,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어땠어? 대단했어. 뭐가? 모든 게.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너도 배울 게 많을 거야. 뭘 배워? 꿈을 이루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함께 하는 법. 아들이 웃었어요. 아빠 많이 배웠나 봐? 응. 많이 배웠어. 겸손도 배웠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조용히 돌고 있을 거예요. 9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하루 14번. 쉬지 않고 묵묵히. 마치 한국 사람들처럼. 조용히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면서. 언젠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2025년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12월 2일 새벽 한국이 세상에 보여줬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승부하는 법을. 늦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날 새벽 작은 나라가 큰 교훈을 줬다. 세상에. 이것이 아리랑 7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에 증명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승부한다는 것을. 늦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나눔이 독점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희망.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희망.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보여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성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더 큰 돈도 아니었고 더 많은 위성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시간을 썼고 사람을 키웠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조용히 발사됐습니다. 요란한 홍보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조용함 속에서 이미 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한국은 먼저 봤고 독점하지 않았으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나눴고 위기 앞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눈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입니다. 작다고 얕보지 않았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앞서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했고 준비가 끝났을 때 조용히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께 쓰자. 아리랑 7호는 하루에 14번 9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묵묵히 말없이 마치 이 나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결과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이 놀라고 존경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